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서비스직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질문 대처에 대한 상담이 왔어요.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유익한 콘텐츠 너무 좋아요. 느낌표가 2개 붙었어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상담 메일을 드려요. 저는 서비스직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 고객에게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요. 보통은 성의 있게 대답을 잘 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제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랄까 당혹스러움 혹은 난처한 느낌이 들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죄송하다고 한 적이 종종 있어요.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친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정말 친절한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더 친절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객분들이 거의 10번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그 중에서는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다 보니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직업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측면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 개인의 상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발전이에요. 성장에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 성장을 위하는 방법은 실은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마음을 훔치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이라 굉장히 명저가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기능을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TV는 텔레비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은 전화가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이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다. 그럼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뭔가 만져주는 거죠. 이게 기능적인 만족이에요. 두 번째는 고객 만족이죠. 두 번째가 이제 기능을 만족하고 고객의 마음을 만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뭔가 기본적인 거라면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가 나온다. 이건 기능적인 만족이에요. 고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고객 만족,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건 그 고기가 맛있어야 돼요. 맛있는 고기가 나와야 돼. TV도 TV가 잘 나와야 돼. 핸드폰도 통화가 잘 돼야 돼.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고객 감동의 수준으로 가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직에 달려있어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바로 그 점에 있거든요. 딱 접점이 실은 그 서비스 일을 하는 분들이죠.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로봇들이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좀 먼 얘기고요. 물론 간호사도 로봇이 생기고 의사도 지금 로봇이 대체하니 헤어 디자이너 이번에 인천공항에는 카페에 로봇이 다 한대요. 이제 그런 일이 언젠가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그 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접점을 인간이 해주길 바라고요. 조금 말이 샜네요. 어쨌건 기업과 고객이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고객이 궁금증을 얘기하는 것, 고객이 궁금증을 얘기하는 것, 실은 그 궁금증이 기능적 만족의 측면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 영양제는 어디에 좋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능적인 만족은 네가 원하는 대로 머리도 해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트리트먼트 영양제도 해줬잖아. 기능적 만족 끝. 고객 만족은 더 싼 값에 넌 이만큼 머리를 좋게 해줬잖아. 고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기는 어떤 좋은 그게 있는 거예요? 몸에 뭐가 좋아요? 아니면 이런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맛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게 고객 만족이에요. 근데 고객 감동은 그 요리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몸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속초에 갔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신다신이라는 그런 순댓국도 팔고 가리국밥 뭐 이런 걸 파는 집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국밥을 보내서 갔으니까 기능적으로 만족이 됐어요. 근데 국밥이 너무 맛있어. 내가 만족을 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가리국밥이란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귀찮게 해드렸어요. 처음에 양파 더 달라, 뭐 더 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나가면서 가리가 무슨 뜻이냐. 그 말 뜻도 그게 어디 사투리로 고기란 뜻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해줘. 심지어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올 때 싸가라고 그것도 추천을 해줘요. 이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만족을 넘어서서 감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뭔가 그런 답변을 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해줬던 분이 그 집의 사장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 집에 대해서 감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 어필을 하겠죠.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사소할 수 있겠지만 그런 포인트들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서비스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실은 거기까지 봐야 돼요. 내가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실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모르는 게 없는 거죠. 모르는 게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 척척 친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고객이 감동할 거예요. 근데 몰랐으면 어떡할 거야? 그럴 때는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팁은 언젠가라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못 해주면 내일 해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나중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답을 듣고 그렇게 번거롭게 어떻게 살아. 물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근데 그게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나의 업이니까. 내가 그냥 길 가는 모든 사람한테 그걸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을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고객을 대하고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나의 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는 내가 뭐 퇴근하고 야근하면서 퇴근한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준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을 위해서도 성장의 하나의 포인트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한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나는 성장의 기회가 없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어디에 중점을 두냐. 내가 만약 서비스를 한다면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은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만족감을 받아야 되고 감동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해칠 정도로 막 모든 걸 퍼주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업에 있어서 내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으면 그 준비가 된 후에는 고객에게 다시 또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사소한 차이예요. 내가 그 일을 하자마자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뭔가를 찾아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그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베테랑이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모든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종종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인정받게 되고 본인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감정노동 거의 끝판왕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저도 일반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노동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접점으로 가진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분 공감을 하고 제가 또 어려운 숙제를 내드린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바라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허술 실습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날에는 여러분들 필요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 그리고
화술, 심리상담 이런 거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혹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